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하나만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브레인시티 관련 공사 용역 물품 계약 현황에서 규정의 분리 및 분할 발주 자료를 좀 이렇게 봤더니 일괄 발주를 하지 않고 분할 발주를 한 그 사항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물론 강제 규정이 있어서 그 강제 규정을 따른 게 있고 임의 규정을 또 따른 게 있는데 뭐 강제 규정은 뭐 강제 규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치고요. 거기 보니까 지금 임의 규정으로 5건이 있어요. 예. 왜 이 5건을 임의 규정으로 해서 분할 발주를 한 거죠? 요 건건을 살펴보면요. 이게 같이 이제 계약을 할 수 없는 내용의 시기라든지 성격이 완전 달라서 따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일괄 발주를 하면 예. 그 분할 발주를 한 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 자금이 좀 덜 들어갈 테고요. 왜냐하면 사무실 하나 차리더라도 뭐 일괄 발주면 한 사무실에 다 써버리면 되는 거니까. 같이 근데 할 예를 수, 들어서 아니 좀 예를 들어 큰 뭐 회사들한테 그 계약권을 주다 보면 근데 이제 이게 분할 발주를 하다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게 의외로 또 많이 들어갈 소지가 많아요. 그러고 이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또 뭐 그럴 리는 전혀 없지만 간혹은 이 그 임의 규정을 이용해서 분할 발주를 하면서 이제 쪼개기식으로 사업을 또 주는 그런 또 사례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좀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했을 때 일괄 발주했을 때하고 임의 규정으로 분할 발주했을 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자원이 차이가 나는지를 좀 요 건은 조금 예. 이제 좀 케이스가 특이한데요. 예.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인허가 사항이 발생이 된 이제 사항들이 있었고 그렇게 돼서 저희가 새로 신규로 발주할 때는 오히려 비용이 상승하는데 이제 그 전에 그 옆에 이제 송탄산당공단이 이제 그 해당 사항인데요. 거기서 과거에 그 시에서 용역을 추진했던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저렴한 비용으로 더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일부러 추진을 한 건입니다. 이 건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하천 그 영역하고 관련된 것들이 한 2건인가 있는데 요것도 그 저희가 그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SPC 통해서 그 엔지니어링 회사하고 전체 통합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 그 건을 저희가 이제 이어받아 저희가 강독을 하려고 일부러 저희가 그 계약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경 같은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조경은 저희가 현재 이제 그 본단지 공사 관련된 조경은 저희가 별도로 일부러 발주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당 내용을 한 번에 그 토목공사하고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현재 그 전체적으로 발주할 때 그 양은 마치 눈으로 봐서는 이게 저렴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현장 운영을 해보면 이 공사 성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공사를 발주하면 조경에 해당하는 부분은 같이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나 택지 같은 경우에는 본단지가 착수한 이후로 평균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후에 조경이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같이 발주를 해버리면 오히려 현장 그 간접비가 상승하는 요인도 되고 또 그 현장 저희가 그 업체를 갖다 통으로 해서 발주를 했을 때는 오히려 그 단지 공사의 특성상 계약을 목적을 달성하는데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일괄 발주를 하더라도 발주할 당시에 계약 금액으로 하는데 뭐 추가 비용이 왜 더 필요합니까? 이게 그 처음에 계약 내용 자체는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계약이 할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변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 운영 기간이 결국 늘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결국 그 현장을 아주 그 합리적으로 인원을 갖다가 그 투입시키고 배출하는 그게 현장 그 시공사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이스 시행착오 겪어서 사실 수십 년 동안 이게 축적된 그 관리 방식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좀 납득이 좀 안 되고요.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내가 이거를 좀그 예, 자리를 그럼 요청한 뭐 거고요. 추가적인 있으면 당연히 말씀해 주시죠. 다만 그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공사라는 거는 어차피 끝나는 시점은 똑같아요. 예, 예. 예? 어떤 형태로든 뭐를 좀 먼저 하느냐 덜 하느냐의 차이지 어차피 공사가 끝나는 시점은 똑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괄 발주 쪽으로 예를 들어서 큰 업체들 공사하다 보면 그쪽에 다 맡겨서 일괄 발주를 해서 그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하는 사례들이 좀 있고요. 이 분할 발주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각각의 건건에 대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면 저렴하게 나올 확률보다는 더 나올 확률이 일반적으로 더 많아요. 이 많고 성격이 같은 공사를 만약에 분할했다 그러면 그 말씀이 100% 맞는 케이스가 되는데요. 이 성격상 같은 시기에 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데 신도시도 충분히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경험상으로 봐도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가장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목공사, 조경공사는 분리해서 발주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는 이 자료가 현실이 내가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몇 시간 전에 왔어요. 내가 예, 들여다볼 상황도 안 했고 네. 다른 거랑 내가 비교해 볼 상황도 안 돼서 여기서 지금 내 생각을 그 비교한 거를 지금 말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일반적인 제 생각은 분리발주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업체의 어떤 그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거를 봐서는 큰 데서 일괄 발주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랑 제가 비교해보고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내가 이거는 예,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다만 이제 개별 건으로만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담당 처장이 의원님께 설명을 한번 더 따로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빠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도시공사 2023년도 최종 예산이 얼마였었죠? 세출 결산 8,800억 정도 되나요? 한 9천억 되나요? 뭐 중요하진 않고요. 2023년도 본 예산이 8,355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이제 개발 사업이 8,218억 원, 그리고 대행 사업이 137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회 추경에서 개발 사업은 뭐 많이 증액이 안 됐는데 대행 사업이 440억이 증액이 됐었어요. 그때 어떠한 예산이 있었죠? 알고 계세요? 그 정확하게 이제 저도 그 예산 300억 정도가 갑자기 자료를 좀 증액이 봐야 됐습니다. 되긴 하겠는데 보통은 대행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비용이 선수금이 들어오면 잡히는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 선수금? 예예 그런 것들이 가장 규모는 이게 대행 대행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인데 게- 개발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행 사업이 대행 사업 도시 선수금이 재생이 다 도시 대행 재생? 사업입니다. 예, 다 대행 사업에 해당됩니다. 건축비. 네, 맞습니다. 2024년도 본 예산이 6,890억 원이에요. 개발 사업이 대폭 줄었어요. 그렇죠? 예산 자체가. 대행 사업이 189억 원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본 예산에 처음에 담을 때
굉장히 중요한데 2023년도에 대행사업 예산이 137억 원이었는데 2024년도 대행사업 예산이 189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추경에도 또 이런 증액 사유가 또 발생이 되나요? 9월 추경인가요? 10월 추경에? 올해 9월 추경이요. 9월 추경에 이제 신규로 또 자금이 들어오는 거 보고 저희가 확인이 되면 이제 추경을 하거든요. 대행 사업에 예, 대행 사업 같은 경우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개발 사업은 그렇게 많이 증액 요인은 없죠. 예, 대행 사업은 크게 증액 요인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개발 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전에 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가 440억 뭐 이렇게 됐었죠. 전년도에 뭐 100 몇십억밖에 안 됐었는데 그와 비교를 하면 뭐 천문학적인 예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예산 기획하고 또 집행하고 결산하는데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지금 1조가 넘었어요. 부채가. 그렇죠? 예, 1조 361억입니다. 그렇죠. 1조. 그러니까 이제 뭐 강 의원님께서 부채 비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예산의 들고 남이 굉장히 이 유동적인 그 사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심혈을 좀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 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그 404필지에 1,974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제 공시를 하고 계신데 요즘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청사 권리기금 조달 방법 중에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한 1,000억 정도를 조달을 하겠다는 계획을 평택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잘 모르십니까? 네. 아무튼 평택시에서는 공유재산을 한 1,000억 정도를 매각을 해서 청사 권리기금을 기금에 좀 보태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4 필지 중에서 단기적으로 매각이 가능한 필지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매각이 단기적으로 가능한 필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어떻게 향후 2, 3년 동안에 1,000억을 조달할 수 있죠? 저희 누가 토지로 거짓말-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 이것은 저희한테 출자된 토지이기 때문에 아니 그 도시공사에서 이쪽으로 또 뭐 넘겨서 매각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좀 저는 어렵습니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추후에 확인을 해서 네.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2월액이 있습니다. 55페이지 보면 그 2023년도를 잠깐 보면 사고 2월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보면 2022년도 외부 회계 감사 용역으로 2,150만 원이 전액 이월이 됐는데 이건 뭐 보면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2022년도 결산에 대해서 2023년도에 회계 감사를 받아서 종료를 한 내용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준공이라고 준공 기한 미도래 좀 표현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2023년 3월에 그 회계감사 용역이 준공됐다는 표현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7번, 8번, 9번, 10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용역인데 정비공사 하나 있네요. 일반 용역 같은 경우에 준공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용역의 경우도 다 준공이라고 합니다. 준공이라는 정도. 회계감사를 받아도 준공이라고. 그 용역 보고서는 준공이 됩니다. 보고서 자체는. 표현이 그게 맞습니까? 원래는 안 맞는데 그렇게 해요. 쓰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사실은 용역 완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예. 표현은 뭐 원래대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네,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2024년도에도 2023년도 결산을 해서 회계감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네. 2023년도 분을 202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사고이월 시켜서 2024년도 4월 달에 여러분 말씀대로 준공을 했습니다. 회계감사를.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거죠. 내용 자체가 2022년도 결산을 해서 2022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사고 2월을 시켜서 그 다음에 준공을 한다. 또 그 다음 것도 또 마찬가지. 계속 반복되는.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는요, 보통 그 행안부에서 그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기준일이 있습니다. 네. 그게 연도 결산 끝나는 시점쯤이고요. 그래서 그 계약이 되면 중간에 저희가 또 회계 중간 감사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연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행안부에서 하셔도 뭐 원칙대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2022년도 결산을 202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사고 2월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준공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있어야 계약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항상 사고 2월입니까? 네, 항상 넘어갑니다. 매년. 택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시는 저희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거기는 명시 2월이 있는데 저희는 명시 2월 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계약이 됐는데 그게 그 어쨌든 그 용역이 끝나려면 그 다음 연도 3월이 돼야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행안부의 지침이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렇죠? 2022년도 결산분을 202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 해에 준공을 한다? 근데 그게 매년 반복되는 사고 2월이다? 하는 거에 제가 강한 의문을 남기는 거죠. 또 하나 똑같은 회계 용역이죠. 내용이 똑같은 회계 감사 받으신 거죠. 2023년도하고 네, 2024년도 같은 같은 회계감사 용역입니다. 예산액이 이렇게 틀립니까? 하나는 2,150만 원이고 하나는 어떻게 해서 계약을 했길래 4,950만 원이 나오고? 재무회계 처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외부 회계 감사에 대한 기준들이 바뀌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기준이요?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지금 체결한 금액이 현재 금액이고 그 전에는 여기에 이제 수의계약의 그 일부 회계 감사 용역을 하고 별도의 구분 회계 감사를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감사예요? 구분 회계 감사. 구분 회계 감사. 예, 별도 회계 감사가 두 그러니까 가지죠. 2,150만 원짜리는 기본 감사를 하고 또 구분해서 또 따로 추가 감사를 받으셨다. 네, 그게 700만 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그게 700만 원에 그거는 당해년도에 끝났던 사항들이고 그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7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도 2,8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결산 지침에 따라서 일반 용역 입찰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용역 단가 계산을 했을 조금씩은 때 틀리겠죠. 네. 매년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네. 상식선에서 네. 이게 2배가 넘는 차이, 그 예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뭐 이제 부분적으로 감사 받는 부분이 7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2,800만 원, 2,9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수의계약 했을 때는 일부 편의에 의해서 사실은 좀 단가 싸게 했어요? 예, 싸게 한 부분이 있고 용역 입찰 단가로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결산 지침의 근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뭐 하기 때문에 쉽게 예. 뭐 이해는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거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고 저한테 좀 개별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예, 바랍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당해년도 결산을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받으면 될 텐데 그걸 왜 굳이 그 당해년도에 예산을 세우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마 지출원 인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네, 있는 뭐 것입니다. 설명을 별도로 됩니다마는. 한번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조치 사항 좀 잠깐 보겠습니다. 2023년도 전년도에 몇 가지 좀 지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부채 리스크 관리 철저는 뭐 이번에도 또 우리 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 그 비산먼지 흡입 차량 관리 이 부분은 지금 뭐 도입된 지가 한 2년 됐습니까? 이제 정착됐죠? 네. 지금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저번에 업무 보고 때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연평균으로 따지면은 저희가 수거 그러니까 미세먼지 PM 이하의 그 수거량은 2차 분진군에서 그 수거량을 그 나무 심는 효과로 환산해서 효과를 보는데 1년에 한 15,000그루의 나무 심는 효과로 먼지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운영 실적을 보면 뭐 12,000그루 나무 심기 효과가 있다. 뭐 열심히 이제 고생은 좀 해주시는데 미세먼지 발생이 아직까지도 평택시가 31개 시군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주행거리도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주행거리도 지금 저희가 그 2차선 도로 이상의 그 공단 지역 주변하고 그다음에 주거 지역 주변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대폭 지금 더 확대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뭐 미세먼지도 미세먼지고 뭐 공사 현장도 굉장히 많고 평택에 그렇죠. 그래서 좀 분진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JC 어린이공원 이건 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한번 가보니까 제가 어린이공원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이 사라졌어요. 어느 분이 관리하시죠? 잘 모르십니까? 공원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다 했나요? 대행사업으로 지금. 공원과로 저기 업무를 이관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때 제가 이제 준공식을 하고서 한 달 이내에 다 수목이 다 고사가 많이 됐다라고 지적을 해서 교체를 해주셨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사진 하나 갖고 띄워보실래요? 또 하나 같이 똑같은 나와 또 하나 이게 잘 안 됩니까? 그거 하나만 띄워요 따로. 이거 없애버리고.
그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요. 그 전에는 나무가 제가 가서 고사된 나무를 보니까 꽤 컸었어요. 근데 다시 갖다 식재를 한 나무가 저기 수고가 2m가 돼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 165 정도 되는데 또 낮은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교체 작업을 했으면은 조금 더 자랐을 것이고, 그럼 전년도에 저 얼마나 작은 나무를 갖다가 식재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나무가 한 그루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산서에 88만 원짜리 나무입니다. 저기 88만 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니,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거 하나 가지고 쫀쫀하게 이야기한다라고 들으실 게 아니라 지금 브랜시티 내에 조성 사업하는데 식재된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 금액적으로도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식재된 나무들이. 근데 과연 이 식재 나무들이 제대로 시방서에 있는 그 산출 내역과 좀 비슷하게 심어줘야 되는데 제가 한번 그걸 확인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브랜시티 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한번 전수검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심어졌는지, 제대로 그 수고, 직경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식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식재하는 거 이외에도 다른 부서에서 지금 식재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네. 똑같이 수고가 뭐 예를 들어 1m, 뭐 직경이 뭐 10cm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조금 더 큰 거 심어도 되는데 한결같이 다 작습니까? 확인을 해보면 문제가 있죠. 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시티 내 이제 그 경계부에 그 주민들과 마찰을 최소화해 달라고 전년도에 행감 때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요새 마찰 어떻습니까? 민원 사항이? 민원들은 해결이 되면서 네. 또 추가로 공사가 또 새로 시행될 부분에 민원도 대해서는 또 뭐 있죠? 예, 그래도 그렇습니다. 계속 그거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쪽 관련해서 저한테 그 민원인 한 분이 그 인삼박 관련해서 아주 스토킹처럼 민원 전화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좀 안 하시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저도 그 일반 상급기관 감사 결과 보고서 좀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자체 감사인 것 같은데요. 2022년도 3월에 불용물품 매각 절차 부적정해서 주의 처분 받으신 사실이 있어요. 자동차를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해서 가격을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냥 중고 매매 시장에 내놓고서 매매계약 체결해 버린 사실이 있어요. 맞습니까? 재무회계처가 담당이네요. 2022년도 혹시 알고 계세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랬던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재발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거 교통사업처인 것 같은데 2022년도 3월달에 세출예산 목적외로 뭐 사용한 사실이 있어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총 61건 4,2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광고선전비 등 과목의 성질과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데 이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왜 이렇게 사용이 됐죠? 그 감사 지적사항을 기억을 하는데 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별도 확인해서 좀 시간 나실 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용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주의 처분 정도로 끝난 것도 굉장히 다행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2023년도 7월에 직원 면접을 보는데 시청 도시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을 평택시청하고 도시공사 동일한 기관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면접관이 면접을 해서 채용을 한 사실이 있어서 주의 처분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는 분 채용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제 결과가 그런데 당사자들이 아마 잘 모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 이런 부분도 시정 예, 당연히 깊이나 뭐 하셔야- 깊이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하셨어요. 그 부분을 좀 그렇죠. 못 짚었습니다. 예. 네, 이런 것도 추후에는 재발하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브라인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노출돼서 또 주의받은 사실도 또 있고요. 이런 것도 채용상 좀 주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7월 달에 필기시험 문제 인쇄 포장하는데 직원 입회하지 않고 포장한 사실 때문에 주의 처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이게 악의적으로 유출이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택호 관광단지 좀 보겠습니다. 이 평택호 관광단지는 제가 어려서 그 한 40년 전에가 더 활성화됐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지역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비로소 이제 사업 보상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유지 수용 재결 개시가 이제 5월 달부터 된 것 같고요. 총 사유지 보상 현황이 한 1,800억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이 조선공사 착공하기까지 너무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2026년 하반기로 착공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이 사업을 받은 후에는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하반기에는 이제 사유지가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국공유지를 유상 또는 무상 귀속시키는 작업을 또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그 부분을 종료를 하고 이거 민자 유치 사업 하실 겁니까? 아니 저희가 다 이미 직접 그냥 다- 따로 다- 해서 그냥 분야별로 네. 분양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100% 저희가 다 보상을 이미 했기 때문에 네. 예, 수용 보상 하나로 통으로 해서 위탁하거나 그러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이 사업 자체를 이 땅 그런 만한 업체가 아마 또 없겠죠. 없을 겁니다. 네. 수익률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도시공사도 사업인데. 이 사업은 손실을 보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아, 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진행을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우리 평택 시민들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좀 쉬고 좀 볼거리도 좀 있고 먹거리도 있는 좀 좋은 장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방치 차량이 좀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안에도 이제 방치 차량이 있고 일반 이제 노상에도 이제 방치 차량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관리 업체가 다 틀려요. 그렇죠? 관리 그 주체가. 그 평택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처리가 최근 3개년 동안에 12건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방치 차량? 네, 그 주차관리센터장입니다. 예. 저희가 총 그 주차장이 53개소가 있는데 예. 그 저희가 방치 차량을 판단하는 기준은 3개월 이상 장기 주차된 차 중에서 소유자 연락처 확인 불가 또는 번호판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방치 차량으로 보고 관련 부서에 그 처리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개년간 총 12건 정도 그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2건 이외에는 방치되거나 뭐 이런 차량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3개월 동안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 소유주가 나타나서 이제 차량을 수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이게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청소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뭐 한 열흘이든 뭐 한 달이든 그대로 서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방치 차량 최근 3년 동안 12건밖에 처리를 안 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전체 방치 차량 처리한 게 2021년도 797건, 뭐 2022년도 1000건, 2023년도 1800건 막 이렇단 말이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치 차량에 대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이런 저희가 부분, 이런 기준을- 부분이요. 이런 부분이 지금 그 종합관제소 얘기하고 교통행정과 얘기하면 다 분리가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치 차량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좀 반응들을 보이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뭐 한 달 정도 방치되어 있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범죄에 연루됐다든지 또 그냥 차를 버린다든지 하는 거 금방 보면 알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전년 대비 64.2% 운행 건수가 증가됐어요. 이게 즉시콜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우처 택시를 또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해서 뭐한 2년 전에 제가 강력하게 좀 그 질책도 좀 하고 해서 즉시콜 제도도 해주시고 바우처 택시도 해서 네, 만족도가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장애인 분들이. 근데 요 근래에 이제 발달 장애인 네, 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조금 민원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요금이 월 정기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하루 종일 한 달 주차할 수 있는 게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간에 8시부터 7시까지 6만 원. 야간에 19시부터 그 다음 날 8시까지 5만 원. 맞죠? 네,
주차 요금이 좀 현실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원 같은 경우엔 이게 지금 우리 평택보다 한 10,000원 정도 평균 좀 더 위인 것 같습니다. 종일권 같은 경우가 한 8만 원 정도 되고 이제 야간 같은 데는 이제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주 혼잡한 그 공영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배정을 좀 덜 하시죠. 제일 혼잡한데 몇 프로 하십니까? 그 정의권 배정률은 그 주차장 혼잡도를 총 4단계로 구분해서 네. 가장 혼잡한 주차장은 최소 20% 비율을 가져가고, 그리고 3핀면 이하 그리고 매우 혼잡한 주차장은 아예 정의권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폐지하십니까? 네네. 폐지하는 데는 어디가 좀 폐지한 데가 있어요? 종일권? 최근에 그 JC 어린이공원 주차장이 그 정기권 이용자가 좀 장기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하반기에는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탄력적으로 좀 있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네네. 거예요. 조금 더. 네네. 뭐 잘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주차 요금은 좀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더라. 공영 주차장 한 면 건설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1억 5천에서 2억 5천 정도, 2억 네,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든다라고 있습니다. 제가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 7만 원짜리 하루 종일 전혀 다른 데 운행 안 하고 계속 주차장에만 그냥 주차를 해놓고 7만 원씩 이제 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원금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1억 5천만 원, 제일 싸게 해서 1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80년이 걸립니다. 이거 물론 공공 목적에 의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주차 요금은 좀 현실화를 시켜야 회전이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혼잡한 주차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지도 하고 그렇죠. 조금 더 혼잡해지면 20%도 10%로도 줄이면서까지라도 그 회전율을 높여주십사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하는 겁니다. 통북시장 같은 경우도 아침에 가도 그냥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상 외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통북시장 같은 경우도 토요일, 일요일 그 주차장 못 들어갑니다. 내용 아시겠지만. 그건 뭐 혼잡 정도가 아니라 극혼잡이죠, 거기도. 그래서 주차 요금도 좀 탄력적으로 좀 현실화 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혹시 아까 이제 이은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브레인시티가 이제 이 도시공사에서 이 일부 지분하고 해서 지금 조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브레인시티를 보면은 그 기본 그 2단계인가 거기가 정확하게 2단계 쪽인가 아니 공업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 있잖아요. 저기 송탄 IC 쪽 방향 가는 쪽이요. 네. 예. 그 측면에 보면 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에 가로수하고 보도가 이렇게 일부 조성이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일부 저기 진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어떻게 된 거지? 그쪽 관련 부서가. 거기 도로 구역에 있는 저기 예. 띠녹지식으로 돼 있는 예, 거는 도로 공사의 일부분이고요. 그 도로 부분을 지나서 10m 폭으로 된 녹지 부분은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이렇게 저기 IC 방향으로 가서 왼쪽에 3단 쪽에 띠녹지하고 예. 보도 불러가고 가로수하고 이렇게 조성을 일부 쭉. 띠녹지가 아마 2열로 돼 있을 겁니다. 거기가. 예. 그 부분은 도로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는 어디에서 조성한 거죠? 여기 중흥건설 쪽에서. 그렇죠. 예, 예. 그 이제 중흥건설에 샜는데 어차피 관련 저희 도시공사도 관련돼서 하는 건가요? 거기 지분이? 아, 업무적으로는 완전히 분리가 돼 있고요. 분리돼 있어요? 예, 예. 아, 그러면 뭐 그 관련돼서는 그러면은 뭐 협의한 거는 그쪽에서 중흥은 어디하고 아, 그 사항은 뭐 예. 저기 그 수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에서 하나하나 다 저기 확인을 받아서 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것이 저기 할 때 협의할 때는
저희가 1, 2단계 통합으로 해가지고 먼저 가로수나 이런 것들은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협의를 어디하고 협의를 했느냐. 산림녹지과하고 협의가 됩니다. 중흥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그 두 군데 부서에서 협의를 한 거예요? 예. 도시공사에는 관여가 없고. 저희가 예. 사업 시행자니까 그러니까 시행사잖아요. 중흥건설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제 시공자 입장이 되는 거고 시에 가서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 민영 씨 그거 하나만 잠깐만 좀 띄워줘 보실래요? 시행사니까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처음에 이제 협의를 시하고 협의했을 때 시행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보도 폭이 어느 정도가 기준이죠? 협의했을 때? 보도는 2m입니다. 보도. 저 보도가 왼쪽이 보도예요? 오른쪽이 보도예요? 왼쪽이 저기 차도하고 가까운 자전거 도로 같고요. 예. 예, 오른쪽이 보도입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 도로의 폭은 어느 정도로 기준이 돼 있나요? 혹시? 지금 저 구간은 아마 1.5m일 겁니다. 재 보면 한 1.5m가 안 돼요. 1.3m 근데 아마 저기 정도밖에 안 젤 되는데. 때 그 경계석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가만히 가서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저걸 얘기했냐면 이 신도시 다른 데 비교해서 봤을 때 현저하게 저희 너비가 좁아요. 그리고 좁은 대신 양쪽에 이제 이 중간에 분리돼 자전거 도로하고 이 보도하고 중간에 또 분리 녹지를 조성을 했잖아요. 근데 녹지 가만히 보면은 그 조성한 가운데 또 이 가로수까지 예. 식재를 했어요. 예, 교목이 그럼 그런 들어가 있어서. 협소한 곳에 이 가로수를 양쪽에다가 식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저기 수십 년이 지나면 저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넓다 그러면은 뭐 이해가 가요. 넓게 되면 아치형으로 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되는데 단순히 워낙 저기 중간 식재하는 데는 저상에 뭐 수목이나 이런 걸 식재하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근데 이제 고덕 신도시를 가면은 너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를 가다 보면 제가 한번 내려서 한번 사진도 찍어보고 걸어도 봤는데 너비가 1.5m도 안 돼요. 자전거가 만약에 저게 왕복 자전거 도로 저긴가요? 도로인가요? 네, 왕복이죠. 그렇지 왕복이죠. 네. 저기 과연 왕복이 될까요? 1.5m도 안 되는데 그 나무도 저렇게 좁은 너비의 자전거 도로에 저렇게 식재가 되는 게 과연 맞을까 저는 좀 일단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저 부분은 말씀하신 측면에서 바라보면 예. 그 자전거 도로가 하고 보도가 그렇게 넓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저기는 예. 이제 지방 지역 도로로 가는 부분이고, 근데 저런 구간에다 가운데다 교목을 저렇게 씹어 놓으니까 예. 시각적으로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거 차후에 관리적으로 보면은 자전거 도로나 보도 쪽에서 2.5m 이상으로 나무가 좀 남지 않게 관리가 될 테니까 사실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협소해 보이는 부분들은 여기 시각적으로 좀 있습니다. 육화 있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나무 한 30년 이상 된 나무 한번 보셨어요 혹시? 예, 항상 보고 있습니다. 저 나무가 만약 30년 되면은 저자에서 그대로 있을까요? 그러면은 저 차도로도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있는 나무가 예, 그러니까 뭐 저기 보통 그 시설한계 쪽으로만 안 들어오게 관리가 계속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가 이 기본적으로 지금 저 정도 되는 식재란 거는 이해를 가는데 향후에 10년, 20년, 3년 되면 나무가 상당히 만약 커지게 되면은 한번 보세요. 그거를 왜 제가 얘기를 했냐면 기본적으로 저희 평택시나 다른 타시도 마찬가지로 30년이나 40년, 50년 됐으면 30년 돼가지고 커가지고 다 이렇게 별 빌 건 아니잖아요. 다시 다른 데로 식재를 할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기본적인 게 이 너비가 너무 좁은 데서 저런 정도의 형태의 가로수나 이 중간에 분리되어 있는 나무를 식재를 저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처음 봐서 그래요. 너비가 좀 넓은 데는 이해를 간다니까요. 그 모양 자체가 이제 아치형으로 잘 만들어지거든요. 커도. 근데 이거는 옆으로 넘어가 버리고 이쪽 넘어가 버리면 이게 지금 제가 내려서 직접 그걸 확인하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고덕 신도시 가서도 한번 봐요. 고덕 신도시도 어느 정도 거기도 나름대로 그렇게 넓은 건 아닌데 그 정도 넓이는 돼야 저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자전거 도로하고 이 보도하고 차라리 중간 분리대를 할 것 같으면 더 너비를 중간 분리대를 좁게 해가지고 저상의 나무를 쭉 심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양쪽에 저기 띠녹지 있는데 거기에다 나무도 또 심었잖아요. 그 나무와 이 나무가 이렇게
가로수하고 이렇게 맞아야지 맞는 건데 가운데에 또 하나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가서 보시면 예, 한번 그 검토를 부분은 해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저기 잠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